한쪽에서는 이 회사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AI 버블의 심장이다. 너무 비싸다. 다른 쪽에서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지금도 싸다. 이건 새 시대의 전기와 철강 같은 인프라다. 이 극단적인 평가의 중심에 서 있는 회사가 오늘의 주인공 엔비디아입니다. 티커는 엔브디입니다. 먼저 시간을 거꾸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1993년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의 작은 사무실. 게임을 좋아하던 3명의 엔지니어가 좁은 책상 위에 회로도를 펼쳐놓고 한 가지를 꿈꾸고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3차원 그래픽을 진짜 제대로 돌릴 전용 칩을 만들겠다는 꿈입니다. 그 세 사람의 이름은 젠센 황, 크리스 말라코스키, 커티스 크리엠입니다. 그들이 새 회사에 붙인 이름이 엔비디아입니다. 숫자와 영상, 시각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을 섞어서 만든 이름입니다. 당시 반도체 세계의 왕은 분명했습니다. CPU를 만드는 인텔과 AMD였습니다. 세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CPU에게 모든 일을 떠맡길 필요가 있을까? 그림을 그리고 공간을 표현하고 물리 엔진을 돌리는 일만큼은 우리가 따로 맡으면 안 될까? 이 질문에서 한 가지 새로운 발명이 태어납니다. GPU,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1999년 엔비디아는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같은 해에 GeForce 256을 발표하면서 이 칩을 세계 최초의 GPU라고 부릅니다. CPU가 머리라면 GPU는 눈과 상상력에 가깝습니다. 게임 화면, 3차원 그래픽, 실시간 물리 연산을 전담하는 두 번째 두뇌를 PC 안에 하나 더 넣은 셈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칩이 나중에 인류가 만드는 거의 모든 거대 AI 모델을 돌리는 핵심 엔진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시간을 조금 더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2006년 엔비디아는 또 하나의 카드를 꺼냅니다. 이름은 쿠다입니다. 원래 GPU는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 설계된 칩이었지만 쿠다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픽이 아니라 과학 계산, 암호 해독,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GPU에게 시키면 안 될까? 개발자들이 반응합니다. 기후 모델을 올리고 유체역학과 입자 물리 시뮬레이션을 올리고 금융공학과 과학 연구 코드들을 GPU 위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0년대 초반 딥러닝이라는 단어가 다시 주목을 받습니다. 연구자들은 곧 깨닫게 됩니다. 이 복잡한 신경망 연산은 CPU 수천 대보다 GPU 몇 장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번역 모델, 세계 곳곳에 연구실이 하나둘 쿠다와 엔비디아 GPU 위로 올라탑니다. 2016년 엔비디아는 DGX-N이라는 상자를 내놓습니다. 딥러닝 슈퍼컴퓨터를 한 박스에 담은 제품입니다. 연구자들의 언어로 옮기면 서버렉 여러 줄을 한 상자에 압축해 놓은 느낌입니다. 자금이 있는 연구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딥러닝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DGX부터 한 대 사두는 것이 빠르다고요. 이 시점부터 엔비디아는 단순한 그래픽 카드 회사가 아니라 AI 연구 인프라 회사로 서서히 포지션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찾아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집안에 갇힙니다. 게임, 스트리밍, 클라우드,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까지 GPU를 원하는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그래픽 카드 품귀 현상이라는 말이 뉴스에서 매일같이 등장하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폭발은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2022년 말 챗GPT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사람들은 한꺼번에 놀랍니다. 에세이를 대신 써주고 코드도 짜고 대화도 이어가는 이 모델을 보면서 머릿속에 같은 질문을 하나 떠올립니다. 이 거대한 모델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칩 위에서 돌아가는가? 답은 단순했습니다. 거대한 엔비디아 GPU 클러스터들 위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의 등식이 시장과 언론, 투자자들 머릿속에 새겨집니다. AI는 곧 엔비디아라는 등식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전 세계 빅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국가와 국부 펀드, 중동과 유럽, 아시아 각국이 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AI 데이터 센터와 AI 슈퍼컴퓨터를 가져야 한다고, AI 팩토리를 직접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견적서를 받아보면 맨 위에 항상 같은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합니다. 2024년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기고 2025년에는 순간적으로 5조 달러 선까지 찍습니다. 한때 그래픽 카드 회사 주식이었던 종목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 상위 3자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쯤에서 보는 사람들의 의견이 갈라집니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건 명백한 버블이라고 느낍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이게 앞으로 10년 이상을 버티게 해줄 새로운 전기와 철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스스로 마음속에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회사 안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매년 GTC와 CES 무대에서 다음 세대를 미리 보여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젠센 황은 늘 그렇듯 가죽 재킷을 걸치고 무대에 올라 게이머를 위한 GeForce RTX 50 시리즈, 데이터 센터를 위한 블랙웰 기반 GPU, 한 단계 더 나간 블랙웰 울트라와 GB300, 그리고 2026년 이후를 겨냥한 베라 루빈 슈퍼칩 로드맵까지 차례대로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 다음 세대 코드명 페인만이라는 이름까지 던지며 한 가지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한 세대만 먹고 빠지는 회사가 아니라 AI 컴퓨팅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이미 설계해 놓았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로드맵 위에 굵직한 거래들이 얹힙니다. 인텔과의 커스텀 칩 제휴로 데이터 센터와 PC용 맞춤형 칩을 함께 설계하기로 하고, 엔비디아는 인텔 지분을 수십억 달러 규모로 매입합니다. 어제까지는 CPU와 GPU로 경쟁하던 회사들 사이에 오늘부터는 파트너라는 관계가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오픈 AI와의 메가딜도 있습니다. 최대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최소 10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함께 설계하고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10만 파는 회사에서 아예 AI 공장 자체를 같이 짓는 회사로 위상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제국의 속살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사업 구조는 크게 데이터 센터, 게이밍, 그리고 프로페셔널 비주얼과 자동차, 기타 사업으로 나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AI와 클라우드용 GPU, 네트워킹 장비가 이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게이밍, 그러니까 GeForce RTX는 여전히 게이머들에게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현금 대부분은 H500, H200, 블랙웰, 루빈 같은 데이터 센터용 GPU에서 나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D-Rive Orin과 D-Rive Tor가 자율주행과 고급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산업과 디지털 트윈 영역에서는 옴니버스가 공장과 도시, 물류 시스템을 3차원 가상 공간에 통째로 올려 시뮬레이션하는 플랫폼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묶어주는 개념이 AI 팩토리와 Sovereign AI입니다. 한 나라와 한 도시, 한 거대, 기업이 자신의 데이터와 모델을 자신의 AI 공장에서 직접 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네트워크의 통합 설계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묶어서 파는 방식 덕분에 업계 추정치 기준으로 엔비디아는 AI 가속기 시장에서 80에서 90%에 이르는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칩 성능만이 비밀이 아닙니다. 쿠다와 CUDNN 같은 개발자 생태계, 멜라녹스 인수로 확보한 초고속 네트워킹, NV링크와 NVS 스위치 같은 자체, 인터커넥트 기술까지 세트로 묶어 파는 구조가 엔비디아의 진짜 해자입니다. 이제 숫자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의 연 매출은 약 1,305억 달러 수준입니다. 순이익은 약 728억 달러에 이릅니다. 반도체 제조사라기보다는 거대한 현금 생성, AI 플랫폼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가장 최근 기준으로 2026 회계연도 3분기, 그러니까 2025년 가을에 끝난 분기를 보면 분기 매출이 약 570억 달러,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해 60%가 넘는 성장입니다. 그 가운데 데이터 센터 매출은 약 512억 달러로 60%대 중반 성장을 기록합니다. 게이밍 매출도 40억 달러대에서 여전히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갭 기준 순이익은 분기 기준 3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자유현금 흐름은 200억 달러 이상입니다. 전 세계 직원 수는 3만여 명 중반 수준이고 총자산은 1,600억 달러를 넘습니다. 2026 회계연도 9달 동안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만 370억 달러를 주주에게 돌려주었고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입 여력도 여전히 수백억 달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숫자들은 그냥 돈을 잘 버는 회사를 넘어서 AI 인프라가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강력한 현금 기계를 만들어내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실험 결과에 가깝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주식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2025년 12월 현재 엔비디아 주가는 170달러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초와 비교하면 수십 퍼센트 오른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 대한 논쟁은 주가 그 자체보다 시가총액에서 더 뜨겁게 일어납니다. 2024년에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기고 2025년에는 4조 달러를 지나 잠깐이나마 5조 달러 선까지 갔습니다. 지금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세 자리를 서로 주고받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이미 너무 비싸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은 AI 인프라의 초반전일 뿐이고 앞으로 남은 사이클을 생각하면 아직 시작 단계라고 말합니다. 월가 리포트들을 모아보면 현재 가격에서 20%에서 40% 정도 상승 여지를 보는 보고서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며 누구도 이것을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미래로 넘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붙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나온 공시와 리포트들을 바탕으로 한 2026년 시나리오입니다. 역사 기록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 이런 그림이 가능하겠다는 전망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공격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연매출은 2026년쯤 2천억 달러 안팎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전제는 명확합니다. 블랙웰과 루빈 계열 GPU가 클라우드와 국가 단위 AI 프로젝트, 대형 데이터 센터에 본격적으로 깔리고 미국과 중동, 유럽, 아시아 각국의 소버린 AI 프로젝트가 엔비디아 레퍼런스 아키텍처 위에서 돌아가며 오픈 AI와 같은 초대형 고객들의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2026년까지 거칠게 이어진다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는 단순한 칩 공급업체를 넘어서 21세기판 전기와 철강, 철도에 해당하는 AI 컴퓨팅 인프라 공급자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리스크 역시 아주 구체적입니다. 클라우드 빅테크들이 직접 자체 AI 칩을 설계해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이미 본격화되어 있습니다. AMD와 인텔, 여러 스타트워크 기업이 AI 칩 경쟁에 뛰어들고 있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규제와 수출 통제, 각국의 반독점 조사 역시 언제든지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AI 투자 사이클이 언제 꺾일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 회사 주가를 둘러싼 가장 큰 공포 요인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보는 시각은 널뛰기 하듯 갈립니다. 이건 닷컴 버블의 재현이라고 보는 사람들과 이건 진짜로 새로운 전기와 철강, 석유라고 보는 사람들 사이에 큰 간극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는 결국 2026년 이후의 실적과 공시, 그리고 그 위에 찍히는 주가가 천천히 알려줄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우리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30년 남짓한 역사는 단순한 기업 성공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래픽 카드를 잘 만들던 회사가 지금은 전 세계 AI 공장을 움직이는 GPU 제국이 된 이야기이고 이 제국의 칩들 위해서 우리가 매일 쓰는 AI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스토리가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주식은 결국 각자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안에서만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하자면 엔비디아 같은 종목은 짧은 호흡으로 드나드는 대상이라기보다는 될지 안 될지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된다면 판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장기 옵션에 더 가까운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최종 판단과 책임은 각자 본인의 몫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AMD와 엔비디아, AI 2인자와 절대 강자의 차이를 깊게 파헤쳐보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엔비디아를 세계 인프라 지도에서 확인하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